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김명신입니다. 반갑습니다. 테크데이즈 미니 시즌2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벌써 한 1년 전이죠. 1년 전에 저희가 테크데이즈 미니라는 이름으로 처음 행사를 시작을 하고요. 한 9번 정도를 매달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몇 달 쉬었었죠. 지난 9월 달에는 이제 테크데이즈 코리아라는 큰 행사, 본행사가 있었는데요. 혹시 그때 참가하신 분 계실까요? 생각보다 적으시네요. 평일이라 못 오셨나요? 토요일만 공부를 하시고, 평일에는 공부 안 하시고. 그때 저희가 거의 행사가 한 1,400에서 1,500명 정도가 오셨고요. 온라인으로 거의 한 1,000명 정도가 또 보셨고 해서 대체로 아마 한 2,000명 이상이 그 테크데이즈 코리아 행사의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뉴스에서는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카운트를 세봤는데 뉴스에 한 260개 정도가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테크데이즈 그런 게 있었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정보 습득력을 의심하십시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 테크데이즈 행사가 끝나고 나서 다시 테크데이즈 미니 모션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테크데이즈 미니 쭉 하다가 1년에 한 번 또 큰 행사 해주고 또 테크데이즈 미니 쭉 하다가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저희가 주제를 자바스크립트로 좀 정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테크데이즈 미니 행사가 저희가 쭉 한번 세보니까 한 9번 정도 행사를 하면서 거의 한 1,600명 이상이 참가를 해주셨고 또 34개의 세션들이 있었습니다. 각 세션이 보통 1시간 10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 됐으니까 동영상 분량으로 한 2,700분 정도의 동영상이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페이스북 쪽에 이제 테크데이즈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테크데이즈라고 해서 페이스북을 만들어 두었잖아요. 거기에도 벌써 1,000분 이상이 회원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지난 행사들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보시고 싶다 그러면 akha.ms.tdsat 아마 테크데이즈 세르데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kha.ms/tdsat 테크데이즈 세르데이로 들어오시면 그 시즌 1에 다루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보기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한번 보면 저희가 그 작년 11월 달에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2013에 대해서 한 1부, 2부 나눠서 2번 했었고, 그리고 12월 달엔 C샵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ASP.NET, 웹 클라이언트 개발 환경, 그리고 ASP.NET의 서버 웹페이지 기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다음 테스트, C++까지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전방위적으로 다뤄왔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이 컨텐츠의 내용은 여전히 유효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셔서 관심 있으시면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테크데이즈 미니 토요 세미나 그 페이스북 그룹 있잖아요. 다 아실 것 같은데 혹시 뭐 페이스북을 쓰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의 정보의 창구로서 테크데이즈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000분 이상이 들어오셨죠?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그냥 검색해서 테크데이즈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행히 테크데이즈라는 이름을 가진 그룹이 하나밖에 없어서요. 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입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요 세미나도 마찬가지고 끝나고 나면 자료들을 바로 저희가 페이스북 그룹에다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보기 동영상 링크나 각종 마이크로소프트 소식들을 이쪽을 통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Q&A도 이쪽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대체로 뭐 한 4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관한 활용도라고 할까요? 클라이언트 사이드로부터 서버 사이드까지 전방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키노트에 이어서 저희 김영욱 부장님께서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라고 그러면 뭐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커피 스크립트 얘기도 들어보셨을 테고 다트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웹 기반의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굉장히 많은 축이 있지만 자바스크립트를 본질로 두고 이 자바스크립트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파생 언어들이 생겨 있거든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C샵을 만들었던 앤더스 헤이즈버그가
이 타입스크립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 그대로 이 자바스크립트의 다이나믹 타이핑이 아닌 스태틱 타이핑을 하는 랭귀지로 타입스크립트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재밌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시고요. 저희 박용준 MVP께서 본격적인 클라이언트 개발이죠. 그러니까 브라우저 내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할 때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들이 있죠. 뭐 jQuery나 앵귤러나 그것도 뭐가 있을까요? 부트스트랩, 기타 등등의 라이브러리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에 대해서 아주 요소를 짚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션은 제 세션인데요. 이 자바스크립트가 클라이언트 사이드 기술이 아니라 이 서버 사이드 기술로서 어떻게 거듭났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드라는 것이 어떻게 이 자바스크립트를 품고 있는지, 그리고 노드에 관련된 생태계가 어떤지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시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 개요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 세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키노트로 준비한 것은 이 자바스크립트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이름을 좀 붙여봤는데요. 이름이 좀 어렵나요? 먼저 한번 아마 테크데이즈 미니 오신 분은 이 슬라이드는 매번 보셨을 거예요. 그죠? 제가 항상 놓는 슬라이드인데. 예. 이건 뭐냐면은 타이오비라는 사이트 랭귀지 인덱스입니다. 이것도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 자료라서 아마 여러 번 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다룰 내용이 자바스크립트니까 실제 이 자바스크립트가 시장에서 얼만큼 쓰이고 있는지에 관해 순위를 한번 보자는 거죠. 찾으셨나요? 예.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처음 나온 건 이제 1995년, 6년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99년부터 인덱스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뭐 생긴 지 얼마 한 2, 3년 만에 이 랭귀지 순위 9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계속 9위권, 8위권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09년, 10년에 자바스크립트에 있어서 그 일종의 혁명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형태의 태동이 시작됐는데 그것이 바로 커먼.js와 그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엔진들의 그 성능 개선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반에서 혹은 넷스케이프 기반에서 수행되던 그 자바스크립트 엔진들이 속도가 10배, 20배, 30배씩 빨라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바스크립트 랭귀지의 그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라이브러리들이 추가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꾸준히 이 8위권, 9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는 좀 더 많이 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표를 보면 그것이 짐작이 되는데요. 이건 이제 타이오비 사이트 인덱스였고, 레드몽크라는 조금 다른 형태의 그 사이트의 자료입니다. 2014년 Q3니까 예, 뭐 불과 몇 달 전 자료죠. 요 이제 그 그림을 보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 가로축은 여러분 GitHub 아시죠? GitHub 들어보셨죠? 예, GitHub에 있는 프로젝트가 어떤 언어로 됐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상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가 있으면 GitHub에 그 언어로 개발된 프로젝트가 많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세로축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세로축은 스택 오버플로우 아시죠? Q&A 하는 스택 오버플로우, 그죠? 그 스택 오버플로우에 그 랭귀지가 얼마만큼 많이 문의되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 GitHub는 실제로 오픈소스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개수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스택 오버플로우는 뭔가 하다 보니 잘 안 돼서 Q&A 하는 거니까 이 두 개의 축을 나란히 세워보면 의미 있는 지표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지표의 레드몽크 지표인데, 저 우측 상단을 보시면 결국은 무슨 말일까요? 이 언어로 많이 개발되고 있고 이 언어에 대해서 Q&A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우측 상단만 좀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지금 뭐 유행할 것 같은 언어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보시면 자바, 자바스크립트, C#, 파이썬, 잘 보이지도 않는데 오브젝티브 C, 뭐 펄, 쉘, 루비, 기타 등등의 언어들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저희가 뭐 자바, 자바스크립트, C#, 파이썬 등등이 뭐 우열을 가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시장에서는 거의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실제 레드몽크의 Q3, 그러니까 3분기에서는요 랭귀지 순위를 자바와 자바스크립트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라고 1등을 놓고 3등을 PHP, 4등을 파이썬, 그리고 5등을 C샵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그만큼 굉장히 생동감 있고 액티브하게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과연 자바스크립트 뭐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뭐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히스토리 한번 잠깐 짚어보죠. 자바스크립트는
조금 우습게도요. 오라클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자바스크립트라는 이 키워드가 일종 제품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아무나 쓸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트레이드 마크는 오라클 건데요. 이 자바스크립트를 개발하고 있는 데는 어딘지 아세요? 모질라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그죠? 그 뭐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오라클이 선을 인수했죠, 그죠? 그 90년대 초반에 이 선이 자바라는 언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바 언어 중에 가장 히트작이라고 보이는 게 뭔가요? 애플릿, 그 당시에는 애플릿이었잖아요. 그래서 브라우저 기반에서 뭔가 동쪽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넷스케이프죠. 넷스케이프이 그 자바를 넷스케이프에 포함시키고 싶었어요. 포함시키고 싶었는데 자바만 포함시킬 수 없고 그보다 좀 더 라이트한 스크립트 랭귀지를 같이 포함을 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브랜던 아이크라고 아마 이런 것 같은데 이분께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모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이름만 봐도 자바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죠. 모카, 그죠? 자바, 모카. 모카 뭐죠? 커피? 자바, 커피, 그죠? 그래서 모카라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라떼만 붙으면 좋을 것 같은데. 모카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름 라이브 스크립트를 바꿨다가 자바스크립트 바꿨죠.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90년대 초중반의 상황들을 아마 그때 컴퓨팅을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넷스케이프라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얼마나 미워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넷스케이프이 뭐 시장 점유율 90%, 95%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만들더니만 시장 점유율을 엄청나게 깎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 세계 IT 업체의 공공의 적이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초반, 중반쯤에는요,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모든 IT 업체들이 사실은 우군이었죠. 그죠? 선, 뭐, 넷스케이프 할 거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넷스케이프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그 회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넷스케이프이 자바를 강력하게 끌어들이고, 이름마저도 자바스크립트로 하는 그런 랭귀지를 만든 거죠. 스크립트 랭귀지를 만든 거죠. 근데 참 재미난 게 있습니다. 이 자바스크립트를 사실은 넷스케이프에서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성공적으로 시장에서 사용했던 건 또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제 밑에 썼는데 서버 사이드 스크립팅 with Netscape 엔터프라이즈. 저건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1995년엔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트 2.0에 자바스크립트가 포함됐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보니까 이거 괜찮은 거예요. 자바스크립트가. 그래서 그로부터 딱 1년 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3.0하고 IIS 3.0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사실은 넷스케이프에서 자바스크립트가 활용되는 것보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IIS 웹서버에서 자바스크립트가 활용된 것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넷스케이프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그냥 문을 닫죠, 그죠? 닫고 모자이크로 모질라로 바뀌죠, 그죠? 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번 쭉 시간대로 풀어보면 이런데요. 제일 먼저 보실 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클라이언트 사이드, 혹은 뭐 표준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4년도에 넷스케이프 2.0에 처음으로 포함이 됐어요. 그 앞에 보여드렸던 이분 있잖아요. 브랜던 아이크 이분한테 인터뷰한 게 있는데요. 자기가 자바스크립트를 10일 만에 만들었다고 자랑질을 하더라고요. 단 열흘 만에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95년도에 처음 나왔고요. 그리고 불과 1년 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3.0에다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넣었죠. 근데 왜 제이스크립트라고 했을까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는 오라클의 트레이드 마크, 레지스터 된 거잖아요. 자바스크립트를 쓸 수가 없잖아요, 이름을. 그래서 제이스크립트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브라우저별로 스크립트 랭귀지가 서로 다른 명세를 가지면 곤란하니까 넷스케이프에서 97년 중반쯤에서 ECMA라는 유럽 표준화 기구 쪽에 이 스크립트 언어의 명세를 공개하면서 표준화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ECMA에 등록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의 표준 이름이 ECMA, ECMA 스크립트, ECMA 스크립트라는 거죠. 그래서 ECMA 스크립트라는 이름은 표준의 이름이고요. 자바스크립트나 혹은 제이스크립트는 그 표준을 구현한 제품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에크마스크립트는 97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거의 매해 에크마스크립트 3까지 발전을 거듭합니다. 물론 이 정도 발전했을 때는 뭐 열흘 만에 만든 그 자바스크립트는 아니죠.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까지는 거의 에크마스크립트 3에 관한 발전이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거의 변화가 없다가 2009년 즈음에 다시 에크마스크립트 5가 나옵니다. 4는 없습니다. 에크마스크립트 4는 표준을 만들다가 중간에 중단해버렸어요. 그래서 4가 없었고 2009년도쯤에 에크마스크립트 5가 나왔고 2012년, 11년도 정도로 제 기억이 되는데 에크마스크립트 5.1 표준 규격이 나왔어요. 그리고 내년도 3월 정도로 아마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크마스크립트 6가 들어갑니다. 예, 이게 아마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이와는 또 다르게 이제 모질라 쪽에서 자바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구현체를 계속 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1.5, 1.8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혹은 표준과 관련된 내용이라 그러면 이 자바스크립트는 사실은 참 우습게도 서버 사이드에서 먼저 임플리먼테이션이 됐어요. 아까 그 연도를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잘 보시면 그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다 끼워 넣어 가지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동적으로 웹페이지를 바꾸는 형태로 쓰고 싶었으나 자바스크립트가 사실은 그 이름은 뭐 좀 다를 수 있으나 처음에 시장에 나타난 건요. 94년도에 넷스케이프 엔터프라이즈 서버였어요. 조금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용 스크립트 랭귀지를 만들었는데 시장에는 사실은 서버 기술로 먼저 각광을 받았다기보다는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94년도 중에 넷스케이프 엔터프라이즈 서버 3.0에 탑재됐다가 96년도에 IIS 3.0이 나오면서 ASP가 포함됐죠. 이때 나온 게 뭐죠? IIS 3.0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다이나믹한 웹페이지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죠. ASP입니다. 그죠? 그래서 ASP는 사실은 그 맥락을 살펴보면 비주얼 베이직도 물론 가능했습니다만은 그 서버 사이드의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한 가장 성공적인 예인 거죠. 최근에 이제 뭐 노드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바스크립트 이용해서 웹의 어떤 서버를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만드는 뭐 익스프레스를 포함해서 만드는 그런 기술들 얘기가 나옵니다만 사실 뭐 이 컴퓨터를 조금 그 뭐 96, 7년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이것이 마치 옛날로 회귀하는 듯한 느낌을 느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드와 관련된 표준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2009년도에 이제 커먼.js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고요. 이 커먼.js는 뭐냐면 이 자바스크립트가 그 꾸준히 쓰이면서 불구하고 브라우저를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가 자바스크립트라는 스크립팅 랭귀지 한계 그리고 모듈화할 수 없는 것의 한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먼.js 프로젝트에서 처음으로 한 게 뭐냐면 이 자바스크립트를 어떻게 하면 뭉쳐서 모듈화할 건가에 관한 고민을 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니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 하시다 보면 하나의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레퍼런스를 막 하잖아요. 그죠? 레퍼런스를 하다 보면 남에 있는 소스를 갖고 오기도 하지만 뭐 DLL이나 뭐 AX나 이런 파일들 레퍼런스도 하죠. 그렇죠? 근데 그 DLL이라는 파일은 사실은 그 내부를 잘 모르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모듈화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모듈이 만약에 있게 되면 이 모듈이 포터빌리티를 가지게 돼요. 무슨 얘기냐니 그렇게 DLL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내가 DLL만 던져주면 그 기능을 쓰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사실은 그런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어떤 펑션이나 모듈들을 체계화할 수 있는 프레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겨우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소스를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그죠? 브라우저에서 코드 찾아가지고 자바스크립트 소스 긁어다가 갖다 붙이거나 아니면 뭐 a.js, b.js 만들어가지고 HTML 태그를 이용해서 레퍼런스 걸었던 말이죠. 그죠? 그것은 이 자바스크립트의 모듈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커먼.js가 시작된 원천은 뭐냐면 자바스크립트가 브라우저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모듈화다라고 진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커먼.js 프로젝트에서 처음으로 한 게 이 자바스크립트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듈화를 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라미스 뭐 얘기도 나오고요. 여러 형태의 바이너리 포맷도 나오고 계속해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먼.js의 이런 모듈화의 기법들을 그대로 가져온 게 뭐냐면 바로 노드.js의
뭐 npm 같은 거죠. 그래서 npm이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국 뭐 하는 거냐면 필요한 그 모듈들을 가지고 끌고 오는 건데 모듈화 돼 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이 common JS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모듈화 돼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거죠. 예,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1년 후반에는 이제 윈도우에도 노드.js가 탑재가 됐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예, 또 하나 좀 짚어보고 싶은 것은 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브라우저라고 그러면 브라우저 안에는 뭐가 있죠? 제일 먼저 이제 통신 모듈이 있겠죠. HTTP나 HTTPS로 갖고 오고, 뭘 갖고 오나 HTML이나 뭐 자바스크립트를 갖고 오고요. 웹에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HTML에 관한 파싱을 하는 거죠. 파서가 들어갑니다. 파싱을 한 내용들이 이제 화면에 표시되어야 되니까 렌더러가 필요하죠. 그리고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혹은 파싱된 DOM 오브젝트를 우리가 핸들링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자체는 원래부터 이제 브라우저 내에서 그 개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자바스크립트와 DOM 오브젝트나 자바스크립트와 브라우저를 하나로 뭉쳐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사실 기술적으로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라는 것은 랭귀지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또 브라우저라는 것은 웹페이지를 가지고 오거나 자바스크립트를 수행하기 위한 인바이러먼트거든요. 두 개가 사실은 짬뽕되어 결합되어 있었으나 2000년 중후반이 지나면서 이 두 가지를 분리하는 흐름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바스크립트를 브라우저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한 시도였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자바스크립트 엔진들이 있는데 스파이더 몽키는 뭔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스파이더 몽키는 그 첫 번째 자바스크립트 아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거 이제 프로젝트 네임이 스파이더 몽키입니다. 뭐 좀 재미난 얘기를 해드리면 옆에 얘 이상한 애들 있죠? 비츠 앤 버테드라는 좀 이상한 성인물 만화 같기도 하고 약간 폭력 만화 같기도 한 그런 만화인데요. 이 스파이더 몽키라는 이름을 붙이는 사람이 이 야한 이상한 성인물 같은 만화를 보고 거기에서 이름을 착안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스파이더 몽키가 뭐 여러 형태의 변형이 생겨서 지금 파이어폭스 엔진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9부터 그 자바스크립트 엔진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차크라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 구글 크롬은 잘 아시죠? VA. VAC 근데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8기통 의미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보통 우리 뭐 V6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VAC 한 8기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라이노라고 읽나요? 라이노라고 읽는 요 재밌죠, 이것도. 이것도 뭐냐면은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자바로 만들었어요. 예, 자바스크립트의 엔진을 자바로 만들었어요. 이건 왜 있었냐면은 사실은 넷스케이프에서 자바와 자바스크립트가 따로 있었잖아요.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버려버리고 자바를 밑에 깔고 자바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라이노라고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코어, 이건 뭐 니트로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파리 엔진도 있죠. 그리고 ASM.jx, 뭐 ASM.jx라고도 있는데 이것도 재밌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중에 아주 일부만을 떼가지고 인터미디에이트 프로그램 랭귀지를 다시 만든 건데 그거 이제 수행하는 엔진이 ASM.js입니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많은 형태의 자바스크립트 엔진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널리 쓰이는 게 보통 V8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자바스크립트 엔진의 속도들이 2008년, 2009년, 2010년 요 사이에 굉장한 속도로 그 성능이 개선됐어요. 실제로 뭐 수십 배 이상 성능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실은 자바스크립트 성능이 필요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였을까요? 웹 어플리케이션들을 저희가 쭉 개발하다 보니 동적인 웹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 수요들은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죠? 사용자가 누가 붙느냐, 지금 시간이 뭐냐, 어떤 걸 좋아하는 따라서 웹서버들은 계속해서 다이나믹한 페이지들을 내려보내주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웹서버의 부호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웹서버라는 것은 중앙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사용자들의 요청이 다이나믹한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 웹서버들은 뭔가 그 컨텐츠를 생성하기 위해서 CPU를 쓰든지 램을 쓰든지 무슨 리소스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의 대부분들이 웹서버로 집중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웹서버들을 한 대로 감당을 못해서 어떻게 했나요? 여러 대로 쪼개고 스위치를 앞에 달고 이런 작업들을 사실은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웹 기술 중에 클라이언트 기술 중에 아주 재미난 기술이 나왔었죠.
3, 4년도가 아마 구글이 좀 히트를 했던 건데 AJAX라는 기술이 나왔죠. 그죠? AJAX라는 기술이 뭐죠? Asynchronous 자바스크립트 XML입니다. 그 세 개를 합해서 AJAX라고 했는데 AJAX 기술은 뭐냐면은 웹페이지 내용 그대로 두고 특정 부분의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웹서버에다가 write-on 리퀘스트를 날린 다음에 XML 결과를 받아서 그 내용만 동적으로 바꾸는 거죠. 그죠? 그런 식의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웹서버에서 전체 페이지를 동적으로 만들 필요 없이 각 부분만을 따로 쪼개서 요청을 해도 되더라 라는 식의 기술의 트렌드가 바뀐 거죠. 또 하나는 뭐가 있나요? HTML5가 있는 거죠. HTML5는 예전에 비해서 클라이언트 사이드를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그 휴대폰 같은 거 들고 다니시면서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치면 현재 위치 딱 이렇게 눌러보면 현재 위치로부터 마이크로소프트로 가는 길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는 브라우저와 HTML이 여러분 그 GPS 정보까지도 액세스하는 시대거든요. 인덱스 DB 같은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도 액세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프론트엔드, 즉 브라우저 사이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서버에 그렇게 의존하지 않고도 프론트엔드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업무의 자체가 서버에서 로드가 심한 서버가 아닌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좀 더 많은 일을 하자라고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클라이언트로. 클라이언트에서 많은 일을 하려다 보니 뭐가 필요하죠? 뭔가 익스큐션을 할 수 있는 엔진의 성능이 좋아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2008년, 9년, 10년을 통해서 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의 성능들이 대폭 개선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뭔가 많은 걸 하려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나요? 여러 형태의 라이브러리와 패턴들이 막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와 관련 라이브러리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내용들이 이 자바스크립트와 함께 운영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의 목록이에요. 전체를 제가 보인 건 아니고 이제 특화된 형태로 한 6가지를 쪼개봤는데요. 첫 번째로 DOM 오브젝트 IO 하는 거 어떻게 하죠? document, get, element by name 어쩌고저쩌고 복잡하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jQuery 같은 걸 만들었죠. jQuery 쓰면 달러 하나 쓰면 끝나죠, 그죠? 달러, 샵 이런 거 쓰면 딱 액세스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jQuery 같은 DOM 액세스용 라이브러리 나왔죠. 그다음에 GUI나 그래피컬 같은 것도 보면은 도조 이런 것들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다음에 jQuery UI 굉장히 유명하죠. 이런 것들 써가지고 UI를 쉽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 쪽에도 보면 뭐가 있나요? 앵귤러, 오늘 이제 말씀드릴 AngularJS, Backbone.js 이런 쪽도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고 퓨어 자바스크립트 AJAX 같은 경우도 구글 클로즈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AJAX 라이브러리, 소켓.io. 소켓.io는 이제 이게 뭔가요? 웹소켓 통신하는 거죠. 템플릿 기반의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것들도 트위터의 부트스트랩도 오늘 아마 얘기를 해주실 것 같으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해야죠. 부트스트랩도 아마 오늘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많은 형태의 라이브러리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 근간은 뭐냐면 결국은 서버에서 해야 될 일들을 클라이언트로 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고 클라이언트의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성능이 개선됐고 풍부한 형태의 라이브러리가 나오고 이것들이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유닛 테스트와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내용들은 이제 웹 브라우저 내에서의 자바스크립트 운영이라 그러면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가 사실은 브라우저를 벗어나서 수행되는 것도 이제 여러 형태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OS에서 ASP를 수행하는 자바스크립트는 브라우저에서 수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그래서 그 인베디드 스크립트 랭귀지로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몽고DB의 쿼리 자바스크립트 하죠. 그죠? 자바스크립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브라우저의 익스텐션을 만드는 것들도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요. 오페라나 파이어폭스 등의 익스텐션을 자바스크립트로 디스크립션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거 있죠. 그 안에서 여러분 스크립팅 하는 거 자바스크립트로 디스크립션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의 자동화 메커니즘을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를 도입하는 거죠. 예. 그런 게 있고요. 또 스크립트 엔진으로 가보시면 액티브 스크립팅, 그리고 자바X 스크립트, 패키지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스크립트 엔진이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뭔가 독립된 언어처럼 수행을 하기 위한 그런 시도들이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쪽으로도 이제 액션 스크립트 뭔지 아시죠, 그죠? 액션 스크립트, 그 다음에 또 타입스크립트, 윈JS 이런 것들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죠. 윈JS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8 이상에 나오는 스토어 앱을 만들 때 윈JS를 쓸 수도 있죠. 그리고 서버 사이드 기술로도 노드.js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굉장히 많은 형태, 코치DB나 또는 구글 앱 스크립트나 애저의 모바일 서비스에서도 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게 되죠. 근데 그것은 바로 브라우저를 벗어난 형태의 자바스크립트의 활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별로 많이 없어서요. 정리를 좀 드리면 자바스크립트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근간이 되는 고성능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그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굉장히 고속으로 수행되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이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HTML5와 프론트엔드 시대잖아요, 지금, 그죠? 웹서버에서 뭔가 동적으로 물론 만들어내지만 프론트엔드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HTML5와 프론트엔드 개발 시대에 이 자바스크립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브라우저를 벗어나서 이제 아웃 오브 브라우저 형태로 뭐 노드가 되든 혹은 임베디드가 되든 독립적인 어떤 스크립팅 랭귀지로 쓰이던 이 브라우저를 벗어나서 자바스크립트의 활용도를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드.js 등등을 이용한 서버 측용 프로그램 개발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자바스크립트가 누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웹 시대의 어셈블리다. 뭐 인터넷 시대의 어셈블리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던데 이 웹 시대의 어셈블리로 자바스크립트가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